안녕하세요, 오연민플레이의 오연민입니다. 자팍피디아, 바로 두 번째 주제는 모모귀신인데요. 오늘 제가 이 모모귀신이라는 트렌드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유튜브에 모모귀신이 처음 태그된 영상은 2018년 7월 23일 블레이드 위버라는 채널에 모모라는 공포 게임이 처음 업로드된 영상입니다. 원래 이 블레이드 위버라는 채널은 공포 게임 혹은 미스터리 게임을 주로 올리는 채널인데, 이 채널은 구독자가 2,000명이 막 넘는 채널이었는데요. 모모라는 게임 영상은 2만 뷰가 막 넘는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모귀신이 더 흥행하게 된 계기는 모 크리에이터가 모모귀신에게 전화를 거는 영상을 찍어서 170만 뷰가 넘는 뷰를 기록하면서입니다. 이후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모모귀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한국 유튜브에서 모모귀신이 핫해지게 된 건데요. 이 모모귀신은 사실은 해외에서 먼저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일본, 콜롬비아, 멕시코 등의 왓츠의 모모 계정에 사람들이 전화를 거는 그런 챌린지를 시작하면서부터 해외에서 핫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유명해졌을 때는 바로 모모 챌린지라는 형태로 유명해졌는데요. 이 모모 챌린지는 해외 SNS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왓츠의 모모 계정을 통해서 모모에게 전화를 거는 챌린지를 하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모모귀신의 이미지는 괴이한 여성의 얼굴에 나체 여성의 상반신 그리고 하체는 조류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이미지는 모모 계정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본 미도리 하야시라는 아티스트의 마더버드라는 작품에서 유래된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2016년 도쿄 바닐라 갤러리에 전시된 것으로 모모귀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1도 상관이 없어요. 전혀, 아예 아무것도 nothing, never,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모모 챌린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낯선 번호로 연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왓츠앱을 통해서 모모에게 연락을 하는 것. 실제로 모모에게 연락을 하게 된다면 지금은 잘 받지 않지만 모모의 가면을 쓴 익명의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지시, 오더를 내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거부하면 굉장히 폭력적인 이미지를 보내게 돼서 사실 해외에서는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애기가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난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 혹은 전화를 잠깐 받았다가 끊긴다, 이런 식의 되게 장난 섞인 반응들이 주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기사화가 된 큰 문제의 사건은 없었지만 외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모모 챌린지 때문에 한 소녀가 사망에 이르렀다 라는 보도가 등장하면서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30마일 떨어진 곳에 있던 한 도시에서 12세 소녀가 자살해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부에노스아이레스 경찰국 측에서는 모모와 이 소녀의 죽음이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온라인 문제 요소들에 자녀들이 노출될 것을 항상 감시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 12살 소녀의 자살을 계기로 많은 해외 뉴스에서는 이 모모 챌린지 혹은 모모귀신이라고 불리는 이 형태의 것이 2017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블루웨일이라는 자살 게임과 아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이 모모 챌린지의 심각성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2017년 어느 날 러시아의 많은 10대 소년소녀들이 연이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망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블루웨일, 즉 흰긴 수염 고래라는 게임의 유저였다는 점인데요. 이 게임은 러시아 10대들 사이에서 아주 유행하고 있는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온라인 게임이라고 해서 모바일 혹은 PC 게임 이런 종류가 아니라 폐쇄된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일종의 놀이 형태였다고 하는데요. 모모귀신, 모모 챌린지가 페이스북 그리고 왓츠앱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과 유사한 형태라서 저도 조금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기 위해선 신상 정보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50일 동안 진행되는 게임인데, 이 50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총 50개의 미션을 클리어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과제 수행 증거로 인증사진을 보내야만 이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 미션은 매일 공포영화를 보기 등의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되는데요. 가면 갈수록 점점 자극적이고 잔인하게 변해서 나중에는 칼로 내 몸에 글씨 새기기 등의 미션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자극적으로 변한 이 과제는 마지막 50번째에서 바로 자살하기라는 과제를 내주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규칙을 어길 수도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행동했을 때 미리 보내둔 신상 정보를 이용해서 게임 개발자가 널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겠다, 너의 가족에게 해를 끼치게 하겠다 등의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전문가들은
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이어져서 마치 10대 청소년들이 최면에 걸린 것처럼 자살을 행하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래가 종종 육지에 올라와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그런 현상에 착안해서 이름이 붙여진 이 게임은 이른바 자살 게임이라고 불립니다. 마치 모모 챌린지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 모모에게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유튜브 내에서는 너무 이게 마치 하나의 놀이처럼 자리 잡아서 모모에게 전화를 하고 모모에게 연락을 하는 이런 행동들이 10대들 사이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해외 사례에서 모모에게 연락을 했다가 모모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다, 혹은 모모에게서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진을 받았다 등의 현상은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언제 국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할지 모르고 그러한 사건들 때문에 어떤 청소년이 어떠한 피해를 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이 모모에게 연락을 한다는 걸 이용해서 중간에서 아주 나쁜 마음을 먹으면 많은 그 청소년들의 신상 정보를 빼오는 것도 저는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절대 장난식으로 모모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모모 귀신 모모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허구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서 범죄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나 모모에게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거나 폭력적인 사진, 협박을 받는다라고 하면 부모님 혹은 주변 어른들에게 이야기해서 해결을 하려는 자세를 가져야지, 절대 나 혼자서 이 지시를 행해야지, 나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는 판단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뻥이야. 이거 모모 귀신 없어요. 이거 다 뻥이에요. 이거 나쁜 자식들이야. 모모한테 괜히 연락했다가 괜히 나쁜 짓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거 다 순 뻥입니다. 모모 없어요. 나도 지금 모모처럼 이렇게 모모같이 생겼어. 이런 거 악용하는 사람들 다 진짜 나가 거야 돼. 내가 진짜 다 후드로 팰 거야 이제.